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는 이렇게 다양하지만 이 중에서 2차 저당시장에서의 저당채권 유동화, 그리고 주택담보노후연금, 이른바 주택연금 보증이 가장 중요한 업무죠.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주택연금 관련 법령상 주택연금의 보증기간은, 이런 문제는 1초 만에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여기서 9억 원 이하는 여러 주택을 합산한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든가 아니면은 주택 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말해요. 보통의 대출은 일시불인데 이 주택연금은 말 그대로 연금 방식으로 받는 거죠. 이 경우 주택 소유자 또는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는 55세 이상, 이 55세는 만 55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연령은 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주택의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신탁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요. 즉 등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주택연금 채권 및 공사의 주택연금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은 주택연금 채권을 담보한 그 대상 주택, 해당 담보주택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택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구상권을. 저당권 또는 신탁 수익권에 우선하는 사유, 어떤 게 있냐면 조세채권 이런 게 있죠. 조세채권은 공사와 금융기관이 담보주택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주택연금 채권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앞에서 구상권은 다른 재산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조세채권은 담보주택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다른 재산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주택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요.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어요. 또 주택연금 보증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의 신탁 수익권도 양도, 압류, 가압류, 가처분 안 돼요. 담보 제공도 안 됩니다. 또한 주택연금 전용 계좌의 예금에 대한 채권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든든하죠.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에 비로소 주택처분 정산을 하는데 연금 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할 수도 있겠죠.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상속인한테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사가 손해보는 거예요. 반대로 집값이 남아있으면은 상속인한테 줘야겠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이다. 그렇죠? 저당권 설정하고 연금 받는 거라고 했어요. 2번 주택연금은 수령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출 잔액이 누적된다. 그렇죠? 일반 대출의 경우는 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출 잔액이 줄어들잖아요. 하지만 주택연금은 연금을 받는 거니까 대출 잔액이 오히려 누적되죠. 주택연금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3번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생활 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도 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4번 담보주택의 대상으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는 담보대상 주택에 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고가주택, 주거목적의 오피스텔, 이 세 가지는 담보 가능한 주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주거목적의 오피스텔은 담보 가능해요. 하지만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담보가 불가능합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틀린 질문이고 답이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담보주택의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죠.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투자회사와 조인트 벤처는 자금 조달 방법 중 지분금융에 해당한다. 그렇죠? 리츠와 조인트 벤처는 지분금융의 대표적인 예이죠.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상환 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매기 상환액 중 원금 상환액이 커진다. 그렇죠? 상환 초기에는 이자가 많다가 이자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 이자가 줄어든 만큼 원금 상환액이 커지는 거예요.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주택담보노후연금, 즉 주택연금은 연금 개시 시점에 주택소유권이 연금 지급기간으로 이전되나요? 아니죠. 주택연금은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에 정산하는 거예요. 연금 개시 시점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3번 질문이 틀렸고요. 답이죠. MBB는 주택저당 대출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MBB에 대한 원리금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렇죠? MBB의 경우는 위험을 이 발행자가 부담하잖아요. 투자자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요. 따라서 차입자가 채무 불이행하는 경우에도 발행자는 나몰라라 할 수 없는 거죠. 이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맞는 질문이고요. 4번 CMO의 발행자는 동일한 저당풀에서 상한 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양한 MBS를 발행할 수 있다고 했죠. 쉽다.